주린이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팔기엔 재료가 좋고 더 사기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다. 꼭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매는 어디서 해야 할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투자자문 수상연구원 김웅호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받으실 수 있게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관수급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관 순매수 상위 목록과 순매도 상위 목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리뷰하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기조 약간씩 가져가면서 사실 고가를 형성했었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약간 대형주의 약세가 조금 돋보이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마이너스 0.24%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반대로 0.7% 정도 오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몰리고 있다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어떤 종목에서 나왔는지 기관과 외인의 수급 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찾기에 앞서서 코스닥 시장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 장 초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를 형성했지만 코스닥도 어느 정도 하락폭을 보이다 정확히 박스권 만들면서 오늘 시장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00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 기관은 2,800억 순매수했습니다. 금융투자 쪽 매수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증시 한 줄 평입니다. 어지럽다. 하지만 담을 종목은 분명히 충분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두 큰 무리를 시장의 눈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런 집중도에 따라서 어느 종목이 갈지 어느 업종이 갈지 충분히 수급이 집중이 됩니다. 일단 오늘 매수세가 가장 강했던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국책사업 기관이고 16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공시를 보니까 흑자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탈원전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재료 상승이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도 다시 원자력 발전소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배당 성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63%입니다. 현재 52주 최고가인 3만원 부근을 근접하고 있는 만큼 국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 두 가지 모두 챙기시는 분도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한국전력 단독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건 5분봉 오늘 하루 차트입니다. 시초가가 저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가져가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올랐냐 충분히 찾아보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18일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각각 다르게 집계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팔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샀습니다. 기관 순매수 내역 보시면 초반에는 그렇게 큰 금액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수세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의 거래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수세 보이고 있고 개인은 최근 10번의 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큰 상승이 나오는 오늘 전량 매도하는 수준의 폭탄 투하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 5월 동안 순매수 유지했었지만 오늘 큰 폭의 매도세 이렇게 투하하면서 기관 누적이 크게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내일 만약 한국전력 상승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흔히 말하시는 털렸다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전력 시간외에서도 약간씩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상승에 할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상향 추세 지켜보면서 더 담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상승이 좀 나왔지만 사실 이 정도 상승 지금 충분히 바닥입니다. 원자력 발전 이슈가 있지만 원가 절감 아니어도 충분히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단타치는 종목 아니고 꾸준히 담으시면서 가져가야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살짝 예상해보면 오늘 미국장 큰 하락이 없다면
한국전력 내일도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시각을 조금 더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랑 매도에 휘둘리실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탑승을 하시고 조금 더 낮은 수익이어도 먼저 팔고 나올 수 있는, 안정적으로 추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담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매도 상위 종목인 동국제강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나와 있듯이 철강업체입니다. 이 종목 철강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여줬었던 만큼 최근 하락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5월 들어서 기관, 외국인 지속적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5월 들어 기간 누적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완벽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주가 차트입니다. 5월 되자마자 사실 하락이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하락 이후에 박스권 만들어 가면서 충분히 추가적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단기적 저점을 버티고 있지만 개인 순매매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만큼 이 구간에서 개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이 종목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철강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들어 철강 가격 상승 약간 멈춰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미국 등 여러 국가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낼 것 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주 주가에 들어올 만한 확실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만약 밑에서 매수를 해왔다면 이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두 종목 보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실 겁니다. 개인의 행동과 외인 기관의 행동이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고점에 물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보유한 뒤 손실을 보거나 굉장히 작은 수익만 보고 단타 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개개인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 더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투자자문 수성연구원이었습니다.